네, 지금 시장이 일부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을 잠시 보니까 알파벳은 급등을 하고 있고 좀 메타는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장이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자, 그 외에 일라이릴리 같은 자, 이런 제약업체의 실적 발표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주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AMD 그 외에 많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좀 지나고 나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또는 FOMC의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 또는 12월에 대한 FOMC에 대한 많은 이제 시장의 전망, 11월에는 또 어떤 트리거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 이러한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희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이제 채권 시장 늘 이제 보시니까 오늘 FOMC에 대해서 큰 이제 관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위원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약간의 어떤 발언들 속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이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12월 때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다. 예. 예.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물가를 좀 더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동결적으로 사실 분위기를 더 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고용 시장 자체를 조금 더 무게에 두고 사실 발언을 한 거라면 사실 이제 12월 금리 인하로 받은 부분들인데, 예. 뭐 처음에 서두 자체는 뭐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했지만, 기자회견 내내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쪽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물가라든지 또 주거비 자체가 뭐 추세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금은 좀 물가에 대한 어떤 좀 뭐 낙관론 비슷한, 낙관론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히 조금 뭐 그렇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고용 시장에 대해서 뭐 완만하게 좀 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좀 고용 시장의 어떤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12월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힘을 얹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가, 이번에도 뭐 관세에 의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이 이제 관세를 좀 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금리 인하 단행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노동 지표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좀 실을 걸로 보고, 어떻게 뭐 물론 물가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고용 지표 자체를 좀 중요시 보는 이유 자체는 단순히 뭐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뭐 둔화된다 뭐 이러한 어떤 시그널도 뭐 고용 시장에서 주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 이제 QT도 중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12월 1일부로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12월 1일. 그렇게 한 배경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오늘도 기자회견에 잠시 나오긴 했지만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최근에 보면 좀 약간 경색이 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소위 이제 미 연준의 이제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은행들이 이제 좀 단기 자금을 이제 빌려가는 어떤 이제 수요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4년 만에 그 최고치 이제 수요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은행들의 자금,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꼬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실 문제를 사실은 촉발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꼬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유동성이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유동성이 좀 멈췄다, 좀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막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주로 어디로 이제 빨려 들어갔냐면은 그 미국의 TGA 장고라고 재무부 현금 장고가 사실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셧다운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재무부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양의 이제 1년짜리 이하의 T비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자금들이 거의 쏠려간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주에서는 자동차 대출과 관련된 어떤 부실 문제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그 사모 시장에서 이제 자금들을 좀 빼는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좀 빼는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좀 자금 시장에 조금 이제 좀 경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함을 사실은 좀 촉발시킨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기에서 이제 QT를 중단을 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 자체가 더 악화됐을 때는 이게 이제 연체율 상승 뭐 이러한 쪽으로 갔을 때는 단기 시장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단기 금리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취소겠죠. 그러면 예.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연준 입장에서는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뭐 지금 금리도 내렸고 12월에도 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평균 이제 채권 만기 구조에서 네네네. 이번에 QT 중단을 하면서 이제 뭐 얼핏 얘기한 게 이제 만기 자체를 조금 그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얘기. 만기를 줄이겠다. 기간을 줄이겠다. 줄이겠다. 그러니까 장기물에 서로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만기되는 어떤 모기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단기채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지금 미국의 가장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장기 금리 자체를 보다는 이제 단기 금리 자체를 빨리 조금 내려서 또 그거의 비중을 높이는 이 과정이 금리 그러니까 이자 부담 자체를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하고 재무부가 어느 정도는 조금 공조 아닌 공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단기 쪽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리 내렸지만 장기물은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거고 이자 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은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아마 연준 자체도 단기물에 대한 어떤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는 재무부와 비슷하게 그러한 과정을 계속 갈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가 조금 더 내려줘야 되는 기준금리가 내린 거는 단기금리 쪽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12월에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요번에 좀 가장 특징적인 게 대부분 다 이제 금리 25p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는데 한 사람은 50p 금리를 주장을 했고 마이런 이사는 맞아요. 한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주장했고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갈라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극단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 자체 보면 연준도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그 얘기 자체는 한편에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입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준에도 상당히 좀 어떤 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조금은 좀 그러니까 12월에 조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안 내릴 수도 있다. 안 내리기보다는 뭐 기정사실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이 슈미트 캔자스시티의 어떤 표 하나가 사실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준 내에서도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쪽에 나름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나한테 올 수 있는 화살을 슈미트한테도 좀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연준 내에도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좀 빗대서 한 부분들이 아닌가. 자,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채에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단기채의 여러 이제 어찌 보면 결국엔 유동성을 더 좀 활발하게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이자 부담을 이제 계속해서 아우지와 같은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12월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은 어쩌면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고 계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사실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FOMC가 좀 지나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11월 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유지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더 AI 랠리로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뭐 그 AI 랠리는 당연히 뭐 7년, 10년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11월 달에 과연 지금의 이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어떤 요소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뭐 따로 뭐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사실은 올해도 뭐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는 사실 우리보다는 사실 좀 적게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몇 년간 사실은 예, 뭐 거의 두 자릿대 사실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약간은 좀 쉬어갈 틈도 사실은 있는 거고 또 이제 연말 뭐 크로징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슬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걸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이 좀 워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방정부 폐쇄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제 끝나겠죠. 11월 정도에는 아무래도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게 왜곡이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12월에 분명히 이제 10월 달에 대부분의 활동을 못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약간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뭐 이거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다 아니면 좀 이제 뭔가 슬로된다라고 하면은 한편에서 또 연준의 또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털에 대한 확인이 이제 아무래도 12월 이제 셧다운 끝나고 나서는 그것이 조금은 좀 필요하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뭐 최근에는 결국 가격 변수 정도만 보면서 사실은 지금 한사하고 또 일부 이제 기업 실적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 현재 펀더멘털이 어떠냐. 정말 뭐 고용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지 또 물가는 조금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 추세가 계속 될 건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이제 무더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좀 시장이 조금 이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건지 뭐 연준과 관련된 어떤 정책 아니면은 조금 더 연준의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해석이 나올 건지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너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오늘도 뭐 알파벳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뭐 9% 그 큰 기업이 9%씩 막 급등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지금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건 맞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게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메타는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장 상황에서 과연 혹시나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뜨겁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요즘에 좀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바로 감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물론 이제 감원이라는 것은 늘 뭐 기업이 지나오면서 구조조정이 늘 있고 부서를 뭐 폐쇄했다가 늘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뭐 조율을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 있는 감원이 약간은 좀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뭐 지역은행에 대한 뭐 신용경색 이런 것들은 뭐 오늘도 뭐 제노파 의장이 그렇게 뭐 가시화되는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언급은 했지만 이 두 가지가 그냥 저는 하나의 뭐랄까요, 뭐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단서, 그러니까 뭐 이런 명분을 굳이 막 끼워 맞춘다면은 뭐 그러한 명분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까? 또는 뭐 그렇게 우리는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일단 후자의 그 신용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뭐 저도 지난주에서 와서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그 연말이나 연초에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뭐 또 다른 부실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능성은 자체를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년 정도 들어가서 다시 이제 뭔가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쿨링이 되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이제 대규모 이제 감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사실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감원하는 기업들 자체가 뭔가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사항이 아닌데도 감원을 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저서히 그러니까 AI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인력을 대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고용시장 자체를 완전히 흔들 거냐라는 정도의 지금 정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대체할 거냐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고 뭐 좀 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내년도에 미국의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더라.
라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는 사실은 더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는 예. 어떤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90년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그 붐 이제 나오고 하면서 뭐 미국의 노동 생산성, 이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다른 시기보다 좋아지면서 미국이 강한 성장을 좀 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AI 산업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을 주겠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생산성 자체를 상당히 높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제나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오히려 좀 플러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감원 자체를 우려하기보다는 이것이 결국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될 지표 중에서 이제 생산성 자체의 지표를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은 좀 오히려 뭐 이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관련해서 사실은 그 파월 의장도 이제 AI에 관한 얘기를 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다르다. 네, 다르다라는 얘기 하나.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또 좀 안도감을 줬고 또 한 가지는 이 AI의 어떤 자본 지출은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미국의 어떤 그 AI와 관련된 투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이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하고 뭐 요번 새벽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자본 지출 자체를 더 느리겠다라는 게 대부분 어떤 그렇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의 어떤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은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조용조용 말씀해 주시지만 엄청난 롱뷰를 가지고 계신 박상현 위원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방금 오늘도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무역 합의? 이런 것들이 뭐 요약해서 제가 좀 잠깐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미리 벌써 시장에서 그건 풀었기 때문에 그와 뭐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좀 다시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만남이 좋았다. 그런 것들에 시장이 그래도 환호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일단 너무 이제 우리가 속담에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했듯이 오늘 그 합의된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상이 만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타결을 본 내용 자체가 이미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 다 알려졌어요. 맞아요. 알려진 내용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양 정상이 왜 타협을 했을까 이 시점에서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서로의 필요성이 상당히 이제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에 이제 여하튼 중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너무 이제 현 시점에서 더 증폭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정도에서 약간은 좀 휴전을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물을 사실은 그게 실제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어떤 성과물 자체를 사실 갖고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립을 굳이 여기서 더 필요는 없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합의에 좀 나서게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사중전회를 하면서 거의 이제 장기 집권의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 나온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기반 자체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아시겠지만 그리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15차 5개년 계획 자체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여하튼 미국과의 관계 자체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거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입장에서도 이 정도에서 일단은 좀 봉합을 하자. 그러고 나서 내년도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다시 불거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일단은 휴지기로 가는 것들이 좀 맞다라는 부분에서 양측의 어떤 그 니즈가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봄에 뭐 중국을 가느니 그리고 뭐 중간선거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화답하셔서 뭐 미국으로 가느니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정치적으로 서로의 어떤 지금 이해관계가 사실은 좀 맞아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하튼 뭐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뭐를 뒤집을 치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한 1년 정도의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일단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일까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요번에 그 미중 간에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좀 평가를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히토류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증폭되니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튀어 올랐다가 또 다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많이 물리셨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뭐 위원님께서는 보세요? 요거는 뭐 히토류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미중 갈등 관계가 이렇게 조금 뭐 약간의 좀 화해 모드를 갖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패권 갈등이라든지 거기에 덧붙인 안보 갈등 자체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이제 패권 경쟁이라든지 안보 경쟁은 됐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특히 이제 공급망 자체를 계속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 히토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은 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주 좀 붉게 보이는 것이 이제 미국의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게 히토류 자체를 수입을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갖고 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짙은 빨간색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의존되어 있는 양이 그렇죠. 양이 나타나는 거죠. 수입 의존도가 되겠죠. 저 상단은 거의 다 중국이 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쉽게 중국의 의존도를 좀 탈피할 수 없는 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든 이게 뭐 우리가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오염 자체가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쉽게 이 히토류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중국의 의존도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장 핵심을 삼은 게 아무래도 히토류. 근데 히토류라는 게 지금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의 중요 산업에는 다 조금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히토류에 대한 어떤 그 뭐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당장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화해를 해놓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 히토류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JP 모건이 그 안티몬이라는 이제 그 광산업체 개발업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JP 모건이 그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에 대한 그 미국의 전략 산업들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 뭐 핵심 광물이라든지 제조업, 방위산업, 그리고 에너지 첨단 기업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인 거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제 상당히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JP 모건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결국 미국이 그 민간의 어떤 자본마저도 사실 이러한 그 핵심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경쟁적인 거 우위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마저도 이제 동원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 JP 모건의 이 그 투자 행보라는 것이 말씀드린 이러한 그 업종이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상당한 어떤 향후에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AI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도 있고요, 로보틱스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딱 보니까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산업군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방위, 에너지, 그죠? 에너지도 첨단 기술 뭐 당연한 거고 핵심 광물 최근에 뭐 지분 매입하는 이러한 어떤
미 정부의 어떤 방향성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와 민간 자본마저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시사점을 저는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림 자체가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뭐 중국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확고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어떤 분명히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JP모건의 이러한 어떤 투자가 뭐 우리나라 요새 뭐 많이 얘기해요. 생산적 투자, 금융 얘기 많이 하죠. 예, 예. 뭐 그런 것들처럼 마치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JP모건이 뜬금없이 10년 동안 1조 5천억을 이러한 부분에 갑자기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들 자체의 어떤 성장성 자체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뭐 계속 올해 뭐 방산 뭐 이런 얘기 또 조선 뭐 AI 얘기를 했지만 뭐 시트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관심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집중받을 수 있는 좀 정책주로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예, 뭐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 어느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아마 이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앞으로. 필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 플랜이니까. 예, 장기 플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권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산업이다라는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뭐 FMC, 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만남,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어떤 리스크 또는 12월 금리 인하라 봤을 때는 일단 위원님께서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25비 금리 인하를 그냥 진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또 짚어나가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는 뭐 시장이 어떻게 또 뒤흔드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박상영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IM증권 박상영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